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했던 하루였죠.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노동시장이 균형을 맞추고 있고 인하폭이 적거나 인하가 늦어질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내놓은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시장에서 장중에 조금 알쏭달쏭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3% 역시 약보합권, 3대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 등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36번째, 나스닥은 26번째 신고가 랠리 경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러한 발언에 약간 알쏭달쏭한 시장의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국채금리 수익률이 이 발언과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좀 못 박아줬으면 했는데 그 바람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부합하지 않으면서 국채금리 수익률 급등세 보이다가 3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견조한 수요를 반증을 해주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0.7% 상승에 그치는 모습, 그러니까 상승폭을 약간 둔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패드워치상으로는 9월 인하 확률 73%, 11월 인하 확률은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 마감 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굉장히 미묘하지만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함께 내놓으면서 여기에 좀 더 반응을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학 투자자 보관액 1위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 테슬라가 10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멘텀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EIA에서 내년 원유 생산 전망을 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원유 생산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WTI 원유 선물 1%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81.4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지 못했고 엔비디아와 인텔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목표가 상향 의견이 IB에서 나왔는데요. 인텔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즈호에서 이런 코멘트 내놨더라고요. 최근 인텔의 상승은 쇼커버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코멘트 내놓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갔고요. 1.8% 상승으로 간밤 미증시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라클은 머스크의 XAI와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지난 5월에 흘러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결렬됐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 장중 한때는 5%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오라클이었고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가 상당한 주목을 시장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표정이 이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루베타라는 분석하는 의학 전문 저널에서 제파운드의 효과가 더 좋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의 치료제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노보노디스크는 2% 가까이, 그리고 일라이릴리는 1.6% 상승으로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은 신중 모드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디스에서 프랑스 총선 결과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프랑스 증시 또 한 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러한 흐름은 다시 한번 달러 강세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목요일 CPI 발표를 앞두고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라는 점도 시장에 아주 강한 상승 탄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쏠림 현상,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러셀 2000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정말 약보합에 그치는 아주 미묘한 흐름이었고요. 나스닥 100만 0.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부 지수도 역시 큰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의 모멘텀 지금 10거래일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시선도 물론 월가 내에서 있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의 경우에는 테슬라가 마치 밈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 정확한 그리고 탄탄한 펀더멘탈 없이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건데 일단 시장에서 찾고 있는 모멘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세 7월 3일 당잠사에서도 테슬라의 최근 에너지 사업부의 성장세를 그림과 함께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에너지 부문 출하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중론입니다. 더불어서 미국의 ESS 누적 설치량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테슬라가 올해 2분기까지 ESS 배포 이만큼 늘릴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75%가량 성장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1분기 어닝콜에서 내놨는데 이제 7월 23일에 실적 발표 내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닝콜과 관련해서 에너지 사업부는 어떠한 코멘트를 또 내놓을까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요. 신규 생산이 반영되는 2025년의 ESS 설치량 아주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ESS 설치면으로는 3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인데 이제 중국까지도 그 손을 뻗치게 되는 걸까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컨퍼런스 2024에서 중국이 올해 국가 컴퓨팅 용량 목표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300엑사플롭으로 현재의 처리 능력 대비 30% 더 상향된 목표치인데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앞으로 메가팩 에너지 저장 기술이 테슬라의 것으로 좀 활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이 테슬라가 상하이에 두 번째 메가팩 전용 공장 승인받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역시 7월 3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ESS 관련주들 한번 더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중 NCS,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중 NCS는 국내 유일로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 양산화 성공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진 시스템 역시 ESS 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조금이라도 오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는데요. ESS 관련주들 한 번 더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중국 관련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테슬라는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앞두고 있죠. FSD도 역시 상하이에서 주행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 정부가 무인 택시 관련한 규제 초안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와 테슬라의 중국 내 협력 업체인 바이두가 간밤 미증시에서도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줬는데요. 테슬라가 현재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다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한 달 추이로 보니까 무려 51% 올랐고요. 4월 저점 대비로는 78% 상승 흐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상승세를 또 테슬라가 만들어주고 있고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바이두도 역시 간밤 미증시에서 8.5% 급등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역시 어제 시장에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라이콤이라던가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8월 8일 로보택시 이슈까지도 그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명 위험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배가 아픈 증상 같은 것들을 발현시킨다라는 코멘트들도 있었는데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같은 기업입니다만 이번에는 트루베타의 월간 리뷰가 두 종목의 희비를 엇갈리게 했습니다. 일라이릴리는 마운자로, 노보노디스크는 오젬픽으로 대변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지금 그 성능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체중 감량에 걸리는 시간도 그리고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해봐도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조금 더 효과를 좋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엇갈리는 표정을 짓게 됐는데 최근에 삼천당 제약이라던가 인벤티지랩, 펩트론 같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우리 시장에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최근에
급격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노보노디스크 관련주와 일라이릴리 관련주를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투자에 있어서 이러한 소식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생물보안법 관련한 급등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이 그러할 텐데 미 하원 의장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표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저희 장전에 들려왔습니다. 바이넥스, ST팜,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이 소식에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과 S&P 500의 흐름입니다만 신중한 흐름도 역시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을 투자할 때도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쏠림과 과열의 이런 리스크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치고 올라오는 소외주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강했는데 간밤은 이게 같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어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자, 어제 시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 한눈에 보실까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 속에 양시장은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0.3%, 코스닥은 0.13%, 코스피는 연고점이고요. 코스닥은 5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수 폭 자체는 아주 강렬하진 않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막판에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들어 올리는 힘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종목 장세와 수급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율이 1,380원 위까지 올라가면서 꽤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보시다시피 거래소에서도 외국인들 꾸준히 7월에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선물 시장에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좋았던 쪽은 원전, 반도체, 바이오. 사실 그 전날에 2차 전지가 강했기 때문에 연속성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코스닥의 5거래 연속의 상승 바톤을 이어간 건 바이오였습니다. 호실적 기대감 그리고 ADC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는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까지 안 움직이던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줬고요. 원래도 강했던 비만 관련한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신약 모멘텀 있는 브릿지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굉장히 국소적인 움직임만 보였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전날에 그리고 그 전전날에도 신고가였죠. 게다가 TSMC의 시총 장중 1조 달러 돌파 소식. 우리에게는 삼성전자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어제는 하이닉스 필드로 올랐고요. HB 테크놀로지, 피롭틱스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 코닝사가 급등했고 또 상용화 앞당겨질 거야라는 기대감도 자극을 했습니다. 게다가 간밤에 또 코닝사가 추가적으로 3% 더 올랐더라고요. 이들의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어제는 HBM 웨이퍼용 공정 기술 전환 소식까지 반영하면서 사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국소적인 테마 안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슈 안에서의 단연 주인공은 원전이었는데요. 상한가 간 종목들이 두 종목이나 나왔네요. 한전산업, 서전기전, 30조 체코 원전 17일에 이제 결과 나올 텐데 프랑스 대비 우리가 더 잘할 거다라는 자신감일까요? 어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력에너지원이라는 큰 틀에서의 순환매 어제 기억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종목들이 다 괜찮았습니다. 변압기라든지 그리고 오후장에는 오히려 좀 더 힘을 내줬던 엔비디아 필두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액침 냉각, GST 같은 종목들도 같이 움직였다는 점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고 지수만 놓고 보면 꽤나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 갈 리 없어 라면서 인버스 같은 하방에 베팅하는 움직임들이 컸다라고도 하던데 7월은 이대로 강세장을 계속해서 경신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위쪽으로 베팅을 하는 듯 이렇게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놓고 본다면 7월 한 달간의 지금 한 달 상승률입니다. 코스피가 많이 뒤처지지 않죠. 나스닥이 신고가 경신을 보이면서 7월 한 달 동안 4% 가깝게 올랐고 S&P 500 지수 36번째 신고가.
프랑스는 조금 아쉽고요. 니케이가 생각보다 치고 올라오는 힘이 꽤 강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그의 절반 정도, 한 2.5%가량의 상승세. 게다가 지수의 상승 바톤을 코스닥도 같이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의 7월 기대감은 꽤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900선 그 언저리 오늘 다시 한번 시도해 줄지.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도 꽤 큰데요. 7월 한 달 동안 담고 있나 체크를 해봤더니 6월에 이어서 거래소 쪽으로 한 2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우리 현물 시장을 담고 있고요. 기관도 거의 2조 원 가깝게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7월이 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까지도 일단은 월간 기준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이렇게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색채를 강하게 띄워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9월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래서 파월이 이끌고 내부적으로는 금투세 폐지라는 내부 동력으로 밀어주게 된다면 계속해서 연고점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치는 계속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금리 인하설 계속 확산되고 있는 기조죠. 지난주에 6월 고용 둔화가 확실하게 좀 재확인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혜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경제 위험 있어. 그러니까 물가에만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이런 색깔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자아냈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매크로적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요, 금투세 신중론이 솔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당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기존의 공약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라는 게 기존 색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 기류 변화. 시기나 접근 방식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좀 점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우리 시장 안에서 들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업 밸류업 3종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기대하잖아요. 금투세 폐지가 가장 중요하겠고, 상속세 인하, 그리고 배당소득세는 얼마 전에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은 나와서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가장 기대하는 금투세와 관련된 폐지 소식 혹은 유예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 내부 동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을 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대한 소구도 좀 필요하죠. 지금 결국은 내부 동력, 정책적인 이슈, 그러니까 하방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누가 견인할 건데 라는 측면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 금융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외치는 쪽에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런 가운데 반갑게도 이제는 엔비디아가 다시 좀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틀 연속으로 엔비디아 올라왔거든요. 직전 고점인 이 신고가 영역 135달러 액분 이후입니다. 이제 4달러 남기고 있습니다. 131달러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뚫어줄까에 대한 딱 그 목전에서 아주 중요한 경계선에 놓여 있고요. 월가에서 보면 키뱅크 쪽에서 H100 칩 수요 아주 강력하다. 비백 나오긴 하지만 이쪽 수요가 워낙 좋기 때문에 TP는 180달러까지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간밤 종가보다 한 40%나 더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월가의 이런 호평은 좀 더 힘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 뭐가 있지? 엔비디아의 그 주주총회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확실히 좀 재료가 부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주들도 조금은 쉬고 있다라는 해석인데 이제 9월에 세미콘 타이완 개최가 됩니다.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SK하이닉스랑 TSMC랑 그리고 엔비디아 원래도 연합군이었었는데 삼각동맹과 관련된 협력 강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아마 할 거다라는 내용이 어제 하이닉스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하는 듯 했습니다. 신고가 앞두고서 지금 5일선을 거의 횡보하면서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어제 23만 8천 원 마감됐고요. 신고가 영역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이닉스 쪽으로 힘을 받지 않을까.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이 영향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로 다시 쏠림이 심화되진 않을까라는 측면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어제까지 본다면 하이닉스가 올라오기는 했지만 반도체 밸류체인 단 안에서 꽤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장비단이라든지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라든지 아직 전공정 장비 같은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쏠림이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쉬었던 쪽으로는 조금 불
분리할 수가 있겠죠. 이 시소 안에서의 자금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장에 대한 소고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생명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내부 동력을 찾아가는데요.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 있어서 생각보다 너무나 잘했던 이 서프라이즈 결과를 받아들고 나도 있어, 왕자가 여기 있어 라는 이런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면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 아주 강한 포텐을 터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조금 주춤한 양상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긴 했지만 신고가를 다시 뚫어내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2021년 1월에 이제 94,000원 정도, 이제 9만전자, 9층에도 사람 있어요라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이 영역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완전한 재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까? 물론 HBM과 파운드리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벤트도 한 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언팩 행사죠. 디데이입니다. 지금 파리에서는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밤 10시에 언팩 행사 진행이 됩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이랑 연결된 이 쇼핑몰, 종합 쇼핑몰이죠.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제 26일에 파리올림픽이 또 개최가 되잖아요. 성화대 행사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루브르라든지 다른 쪽 샹젤리제 거리라든지 삼성의 공식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서 이런 5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파리 곳곳에 이 언팩 행사 관련한 신제품을 안내하는 이런 5개 광고들이 많이 붙었는데요. 한편으로 좀 자랑스러우면서도 그 이후의 반응까지도 기대가 됩니다. 파리 올림픽과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이 두 신제품을 포함해서 갤럭시 링, 워치, 다 버즈까지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AI 폴더블 폰으로 처음으로 공개가 된다는 점인데, 이번에 나올 신제품 뭐가 제일 궁금해라는 이제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들에게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통역이랑 서클 투 서치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면은 폴더블 화면에요. 그럼 바로 이제 검색 기능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의 갤럭시 S24에서 AI 폰과 관련된 기능의 호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접는 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에도 AI 기능과 관련된 기대감이 매우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미 10만 명 돌파하면서 동일 기간 안에서 사전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졌습니다. 10일 예약받고 24일 공식 출시. 올림픽 바로 직전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글로벌 그리고 안팎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의 폴더블 시장의 점유율은 크지가 않습니다. 한 1.5%에 불과. 그만큼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제 잠재력, 포텐셜도 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는데 그 포문을 삼성전자가 열어줄 거라는 측면에서 이번 AI 폴더블 폰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작년 올해 예상 기준으로 한 66%의 점유율을 폴더블 시장 안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샤오미, 화웨이가 한 20%, 이제 애플까지 참전한다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 자체 파이 확대가 중요하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을 쭉 명해봤는데요. 여기서 사실 삼성전기 같은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서버 쪽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까지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온 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폴더블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좀 주춤한 종목들이 대다수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바닥권에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이라는 밸류체인 단 안에서 그 키워드를 주목하는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언팩 이후에 오히려 셀온이 아니라 행사 직후에 더 한 번 자금 순환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개장 중계에서 그 표정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당잠사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